이 대목에서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여론조사 지지율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민심 진심 순서입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함께 분석해볼 여론조사는 바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5%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만 일단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 건 안 나와? 5%가 좀 안 돼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5% 넘으면 반영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22%에서 7월 셋째 주에 한 달이 지난 8월 셋째 주 30.4%로 7.6%포인트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3.8%에서 27.7%로 3.9%포인트가량 상승을 했군요. 자, 두 후보 다 상승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상승폭이 더 컸다. 이낙연 후보는 20.1에서 14.1로 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6에서 5로 하락, 홍준표 후보가 4.6에서 6.8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오늘은 뭘 또 준비하실지 사자성어 너무 궁금한데 윤석열도 오르고 이재명도 올랐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사실은 이 대표와의 갈등 리스크가 있었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게는 황교익 리스크가 있었는데 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른 게 신기한데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오늘은 5글자입니다. 5글자. 대안이 없다. 본선 경쟁력.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린 이 조사는 예. 한 달 전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윤석열 후보도 입당 전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가던 찰나였고 또 이재명 후보도 예비 경선에서 된통 당하고 또 지지율이 좀 주춤하던 형국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여가 지난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이재명 또 윤석열 구도가 또 바짝 치열한 경쟁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결국 사람들이 지지층들은 본선 경쟁력 또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본선에서 누가 이길 수 있냐 이게 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황교익 리스크가 있었죠. 또 경기도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래도 본선에서 이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봤을 때 이재명 아니겠느냐? 이거 누구 성대모사죠, 이건? 예.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투 스톤즈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석석 논란.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재형 후보가 쫓아오다가 못 쫓아와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약진하지만 아직까지는이에요. 야, 이 그래프만 보면 배수영이 말대로 양강 구도로 더 결집을 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대선이 20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일 후다닥 지나가죠. 그러면은 점점 더 이제 지지층들이 생각할 때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본선에서 누가 이기는데 누가 우리 당을 우리 세력을 우리 예. 진영을 대표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리스크와 상관없이 윤석열 그렇군요. 리스크와 상관없이 이재명 쪽으로 결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두 명 다 상승을 하고 결집을 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둘에게도 다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오름세 폭이 더 큰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과 비교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오름세가 더 큰 이유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 달 전에 입당 안 하고 있을 때는 정말 불확실했잖아요. 그런데 당에 입당하고 나니까 친윤파가 결집하죠. 윤산모도 만들어지죠. 여러 논란은 있지만 이른바 외연 강화가 아니라 내연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적으로 더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는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당 대표와는 갈등을 빚고 있어요. 이건 물론 이제 본선을 생각하면 쓱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MZ 세대에 영향을 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는 우뚝 서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경기도 또 황교익 또 이낙연 후보와 예비 경선에 치열하게 맞붙었던 그 여진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도 여권 내에서는 이 서서히 또 이낙연 후보의 추격을 바짝 받다가 또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흥미롭군요.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야권의 대선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던 터였습니다. 야권 대권 주자들만 따로 실시해봤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KSOI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 자, 지금 원희룡 지사의 이름이 빠졌는데 5%가 안 나와서 빠진 거예요. 오르면 넣어줄게요. 윤석열, 홍준표가 상승, 유승민, 최재형이 하락.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상승세가 굉장히 지금 윤석열 후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시권까지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건 왜입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흔들린다면 이런 지지층 내에 또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 최재형이 아니고 왜 홍준표입니까? 이제 그 이유는 본선의 맛을 알고 있고 대구 경북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수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도 2017년 대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근데 한 달 전만 되돌아가 보면 아, 윤석열이 흔들린다면 최재형이 치고 올라갈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탄력이 붙지 않는 최재형 후보를 대신해서 윤석열이 흔들린다면 이 홍준표 후보. 근데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약진한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에서도 탄력받는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보수 야권 후보 중에서 다른 후보보다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건 왜입니까?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은 윤석열도 안 돼, 최재형도 안 돼. 왜냐하면 현 정부가 각을 세웠잖아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집중이 안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고 쓴소리를 하고 있는 홍카콜라. 그래, 홍준표가 마음에 들어.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역선택 현상도 역선택이군요.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선 때 홍 후보를 안 찍을 분들이에요. 그렇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야 후보를 다 포함한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 정도 약진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범보수를 물어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여권 이게 후보를 역선택이구나. 지지할 후보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홍으로 몰아주자. 그래도 범보수 야권 후보 중에서는 홍준표가 쓴소리하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강타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더 나아.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 있는 거죠. 이게 웃을 수는 없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열렬한 선택을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김재현 최고가 홍 후보의 지지율 약진을 의식했던 탓일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전직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홍감탱이 후보님이 지금 휘하에 캠프에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는 국회의원들 줄 세우지 않는다. 지도부에는 김재원,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홍카콜라. 둘이 아마 손을 잡으면 엄청난 핵폭탄급 폭발력을 이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손잡을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왜? 싫어. 당선 가능성이 별로인 것 같아. 그래도 윤석열한테 이길 것 같아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윤 간별사라도 되겠다고 아양부리나 홍준표가 치고 올라가니 불안하나 보다. 정계에서 사라져라. 정계에서 사라져라. 거의 뭐 우주를 떠나라 급이에요. 자, 그러자 김재현 최고 오해 블록이 일으킨 점 있으니 해당 부분 포함된 동영상 삭제. 어제 비공개 최고에서도 사과 뜻을 밝혔다. 뭐 진지하게 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자, 김재수 의원님, 일단 김재현 최고가 왜 아까 그 주방장 옷을 입고 나와서 홍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글쎄요, 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게 주방장 옷을 입는 컨셉인 것 같은데요.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이제 후보들 간의 어떤 그 공정성 시비가 계속 우리 당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윤유석 대표가 특정 후보를 미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도부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그 공격의 최일선에서 사실 김재원 최고가 있었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지적하고 가장 뼈아프게 지적했던 사람이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었는데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실제로 좀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경선의 어떤 최전선에서 후보들 간의 조율과 그다음에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먼저 나서서 저렇게 뭐 홍 의원에 대해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 뭐 싫다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을 예.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글쎄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봉합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요거는 큰 뭐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당내에서 이 대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해프닝 중에 하나였고 어제 마침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김재원 최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잘 봉합이 돼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이런 식으로 우리 후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이 크고 작은 잡음들은 좀 있었지만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더 공명정대한 예. 이 경선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야, 저는 이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물론 당 지도부 출신이긴 합니다만 청년 정치인의 뭐 아직 국회의원 당선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청와대 수석도 지냈고 선수로도 한참 선배고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에게 막 가감없이 돌직구를 던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견해였습니다.